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학 크게 버렸어, 가자! 두 번째 테마는 여러분들 다대다 면접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동원그룹은 1차 면접의 다대다 면접과 임원 면접에 어떻게 보면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질의하는 방식 등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 그래서 모든 그룹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동원그룹만 놓고 보면 1, 2차 통합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통합 전략 관점에서 한 5가지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하나씩 좀 해보자는 거지. 스텝 5개로 갈 거거든. 자, 스텝 1.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동원그룹은 직간접적으로 인재상, 즉 여러분들이 지원한 계열사 혹은 동원그룹 전체의 가치체계와 이념, 기반의 질문의 비중이 1, 2차 모두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준비 포인트 1, 그 다음에 준비 포인트 2야.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붙어있는 인재성 분석 강의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인재성 분석 과정에서 한 13개 안팎의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저는 5개 정도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좀 변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13개 안팎 키워드 중에 예를 들어서 뭐 A 키워드가 마음에 들었다 혹은 내가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드셨다면 저는 해당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해당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뭔지 소개하고 관련된 경험 설명하고 직무에 대한 시사점으로 답변을 일단 최대 5개 정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거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동원그룹과 여러분들이 지원한 계열사의 인재상, 가치체계, 이념 등에 대해서 사실상 암기 수준으로 숙지하고 그와 관련돼서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즉 스텝 1의 핵심은 인재상을 이해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이 해석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키워드 중에 최대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의 강점과 역량과 가치관으로 승화시켜서 답변을 쥐고 면접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텝 2는 트렌드에 대한 참 질문이 많더라. 트렌드. 대기업 면접 중에서 전 이렇게까지 가장 높은 비중으로 트렌드 이해를 점검하는 기업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편견,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의 편견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CJ그룹이라든가 이런 그룹사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해하거나 관심 가지는 트렌드에 대한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비중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원그룹의 메인 계열사, 식품뿐만 아니라 패키징, 여러 계열사에서 당신이 지금 관심 가지는 트렌드나 뉴스가 어떤 게 있냐라는 질문이 1, 2차 모두 매우 높고 제 그동안의 경험과 기출 분석으로는 이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트렌드 점검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최근 트렌드 중에 어떤 가치 소비 트렌드, 오케이 이거 준비해서 가면 되겠다. 그건 다른 그룹사고. 굉장히 비중이 높다? 그럼 여러 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걸 물어볼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동원그룹만 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6개 관점으로 트렌드를 따로따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식품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식품이나 유통 관련된 트렌드 중 하나,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그게 예를 들어 배터리일 수도 있고 모빌리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주목해야 될 마케팅 트렌드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매냐 생산이냐 영업이냐에 따라서 그 직무와 관련된 변화, 트렌드나 흐름 하나, 그 다음에 플랫폼, IT, 빅데이터 등과 관련된 트렌드 하나, 최근 소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구매하는지에 대한 트렌드 하나, 그 다음에 환율일 수도 있고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국제 경제나 국내 경제 이슈 중에 이해하고 있는 거 하나를 선택해서 6가지를 서로 다른 걸 구성하는 게 저는 동원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각 총 6개를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트렌드에 주목합니다.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고요. 동원그룹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가 필요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 답변 쥐고 있는 게 스텝 2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중이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인재상과 관련된 질의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력과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나오는 건데 보통 이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면접 비중이 한 50%까지 이르고 이제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인 것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엄청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수적인데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 거짓말만 하지 않았다면 뭐 단순 사실 확인, 이거 뭐 왜 했냐, 언제 했냐, 뭐 약간 이 정도 수준이 많은데 특이점을 뽑자면 바로 꼬리 질문이 나올 때 혹은 질문을 할 때 부정적 관점의 꼬리 질문의 비중이 타 그룹사에 비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오케이, 내가 자소서에 적은 경험 뭐 4개,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력서상에 적은 거 뭐 2개. 오케이. 그들이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총 6개구나. 이걸 일단 세팅을 합니다. 그럼 뭐 6개,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누군 뭐 4개고 누군 5개고 누군 7개고 뭐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경험 하나하나별로 요 질문에 대해서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당신은 직무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경험을 말씀하셨겠지만 솔직히 그 경험이 직무 관련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경험이 종료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지? 현재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거 왜 종료하게 됐어요? 혹은 뭐 안정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왜 후속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즉, 선생님 뭐 이거는 당연히 공모전이 끝난 거라서 안 물어볼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그만뒀다. 그러면 그 다음 공모전이나 그 다음 행위 안 하고 왜 공백기가 있었냐라는 질문도 있다는 거고. 아무리 그 인턴 과정이 행복했어도 좋은 점만 있지 않았죠? 분명히 좋은 점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배운 점 솔직하게만 얘기해 볼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쓴 뭐 역할이라고 쓴 걸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설명해 줄래요? 기억나는 인물 중에서 좀 부정적이었던 인물 있어요? 이 유형의 질문이 되게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 오케이, 내가 자소서에 한 3-4개 썼고 이거 왜 물어볼 만한 게 뭐 2개고. 그러면 오케이, 직무 관련 어떻게 보면 접점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답을 하지? 왜 종료하게 됐고 종료 이후에 어떤 그 스토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좀 안 좋았거나 서운했던 거 있었으면 뭐 어떤 거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배운 점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자소서에 쓴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물어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기억나는 인물에 대한 질문이 많으니까 긍정적인 인물보다 조금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다. 저런 리더십은 별로인 것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저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